안녕하세요. 영리한 호구가 되고 싶은 글쓰는 의사 힐러 라파엘입니다. 저번 영상까지는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 영상부터는 저희가 일상에서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생각할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요.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또 이번 주에는 이런 일들을 하고 올해에는 꼭 이런 것들을 해내겠어 라고 말이죠.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이것들을 다 지키겠다라는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. 그렇게 지금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치의 의문도 품지 않은 채 그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려고 꼭 노력을 하죠. 그러다가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. 오늘까지 어떤 일을 끝냈어야 됐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. 아니면 어떤 약속이 갑자기 생겼어.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. 그러면 나의 계획을 망친 그 상황에 그리고 나의 계획을 망친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나게 짜증이 나게 됩니다. 그런 짜증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표정이 계속 달라지게 될 거예요. 내가 계획을 지키지 못한 거는 온전히 내 잘못이다.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창피해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거는 나 때문은 아니잖아 라고 책임을 회피해 보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또 자존감 깎이는 거 그리고 짜증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. 그러다 보면 점점 예민해집니다. 이게 다음 계획은 꼭 성공시켜야 돼.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무시하더라도 내 계획을 우선시해야 해 라고 말이죠.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내 곁에서 떠나가는 걸 느낄 겁니다. 생각보다 사람들은 촉이 좋아요.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대하는지 아니면은 나를 불편해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. 그래서 자기 일에만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짐덩어리, 방해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느낀다는 거죠.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. 그게 정말로 우리가 세운 그 계획들이 정말로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? 지금 내가 세운 계획이 그렇게 완벽해요? 내 주변 사람들을 모두 다 떠나보낼 만큼?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. 저는 원래 전라도 광주에 있는 성당에서 교리교사를 할 때 이야기예요. 하루는 무슨 신청을 하러 서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우편으로도 안 되고 직접 성당마다 한 명 와가지고 굳이 서울로 와서 그거를 신청해야 한답니다. 근데 당시에 그 성당 교리교사 중에 이렇게 일 안 하고 띵까띵까 노는 대학생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성당에서 저한테 가라고 저밖에 없어서 제가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저는 제가 세운 계획들이 다 흐트러져가지고 한창 예민할 때였거든요. 마음대로 일은 안 되고 짜증은 나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서울을 1박 2일로 그것도 내 돈 내고 돈 안 대주고 내 돈 내고 다녀오라니까 엄청 화가 났죠. 그래도 저 어떻게 해요, 저밖에 없다니까 또 씩씩대면서 갔죠. 근데 가면서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할 시간도 많았고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왜 짜증을 냈었지? 라는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생겼고요. 그렇게 내 삶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면서 그때까지 이렇게 짜증으로 가득했고 막 화가 났던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기분도 조금 상쾌해졌어요.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날 광주로 내려왔죠. 이렇게
화가 났다가 내려올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광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 그때 생각했죠. 아, 꼭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구나 라는 걸 말이죠. 이걸 한번 생각하니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이번에도 계획이 틀어졌는데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? 뭐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뭐 혹시 틀어지더라도 내가 꼭 생각한 길만 고집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오히려 내가 세운 계획보다 잘 되기도 하는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월 아닌 초월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뒤로는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내 계획을 방해할 때 막 짜증내기보다는 이걸로 뭐 또 다른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오히려 기대를 하게 되기까지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 계획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조금 더 여유롭게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내 옆을 누군가한테 내어줄 여유가 있다는 거 말이죠.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옆에 와서 쉬고 가거든요. 딱히 뭘 해주지 않더라도 괜찮아요. 그 사람이 힘들 때 딱히 답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옆에 함께 있을 존재가 있다. 나를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. 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옆에서 엄청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알아서 얻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가지고 내 옆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로 서로한테 기대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런 여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기도 한데요.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.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더 큰지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되는 데는 다른 노력들보다도 그런 상황들을 알아보고 또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이번에는 계획이 틀어졌긴 한데 그냥 어떻게 운 좋게 넘어갔네 라고 그냥 그 상황들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요. 그 상황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야 비슷한 상황이 나한테 다시 왔을 때 그게 전에 있었던 깨달음, 그것의 연속인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최근에 내 계획이 틀어졌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계획이 틀어졌을 당시에 정말로 막 세상에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 그리고 당혹감이 있었을 텐데 정말로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봤을 때 그때 그렇게 실망했던 것만큼 그때 그렇게 당혹스러웠던 것만큼 난리가 났나요? 모든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정말로 그렇게 난리가 났었을까요? 모든 일들이? 계획이 틀어졌을 때 실망감은 어마어마했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더 좋았던 기회들이 찾아왔던 거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것들을 많이 떠올려 보세요.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또 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그 상황을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고요. 그만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은 또 그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함께하고 싶어 하겠죠. 처음에는 분명히 잘 안 될 겁니다.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하지만 연습해 둔다면 내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유연해짐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
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이렇게 여유롭고 큰 나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영리한 호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오늘 하루를 점수 매기기보다는 그냥 또 하루를 잘 살아낸 자신을 칭찬해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댓글창에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이나 뭐 소소한 일들, 아니면 위로받고 싶은 일들, 아니면은 자랑하고 싶은 일들 있으면은 한번 써보세요.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고 우리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. 그때까지 다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.